안녕하세요. 포마스학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요, 이제 우리가 극한, 함수의 극한의 수렴, 발산, 좌극한, 우극한, 그다음에 계산 다 끝냈으니까, 그렇죠? 그런 기본적인 걸 끝낸 상태에서 이제 우리 함수의 극한의 이해, 물론 앞서서 수열의 극한을 다루면서요, 우리가 심화 이해까지 이전 단원에서 많은 걸 학습했어, 알겠냐? 많은 걸 학습했어. 그런데 수열을 함수가 먹으니까 함수가 포함하잖아. 수열을 함수가 포함하기 때문에 수열의 극한 때 배웠던 많은 그러한 내용들, 약간 이산성 또록또록 떨어져 있는 거, 짝수번장, 홀수번장 뭐 이런 것들만 빼놓고는요, 많은 것들이 그대로 다 적용이 됩니다. 알겠죠? 네, 그런 것들 잠깐 보여줄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의 극한이기 때문에요, 수열의 극한과 차이가 있던 게 0분의 0꼴이었었잖아. 그쵸? 0분의 0꼴. 거기에 관련된 이해를 하나 더 덧붙여가지고서 이제 미정계수의 결정, 정해지지 않은 계수를 결정하는 그러한 방법에 관한 학습을 시작한다. 그쵸? 자, 그러니까 항상 어떤 수학 이론을 배운다는 건요, 주어진 문제에서요, 사실은 식이 한 개면은, 잘 들어라, 어떤 식이 하나가 주어져 있어. 그러면요, 조건이 하나가 주어진 거로 생각하면 되잖아. 그죠? 그런데 수학적 내용이 들어있으면 그것이 뭐 해당하는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든 또는요, 복소수, 무리수의 상등이든 서로 같다든 그런 기타 등등의 또 지금 배우는 미정계수의 결정 극한에서의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면요, 사실은 식이 하나 주어져 있지만요, 두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조건을 긁어내올 수 있어야 되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탄탄한 이론이 바탕이 돼야 된다. 서론이 길었는데 자, 첫 번째 매우 중요하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요, 미정계수의 결정부터 보도록 하자. 미정계수의 결정인데 이 내용을 좀 알면은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갑시다. 자, 갑시다. 봐요. 다시 한번 원래로 돌아가서 극한의 계산은요, 오로지 덧뺄 곱나 사칙 중에서 누가 나눗셈만이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누누이 강조했잖아. 그렇죠? 누누이. 그죠? 어이, 극한의 계산 뭡니까? 나눗셈만이 해결책을 제시해. 그래서 나눗셈에 꼬라지가 몇 가지가 있어요. 다 해봤자 무한대와 무한소 0, 그 다음에 뭡니까? 인간이 아는 값, 유한확정값, 요 세 가지 가지고서 분모에다 넣어보고, 세 가지를 분모에 넣어보고, 또 세 가지를 분자에 넣어보고, 따라서 세팅, 분자 분모 세팅, 3 곱하기 3, 9가지의 나눗셈의 꼴이 있었다. 그쵸? 그게 다야. 알겠냐? 그 다를 다시 한번 써볼게. 이미 학습돼 있지만. 자, 분모가 무한대일 때, 이때 분자가 무한대로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0으로 갈 수 있고요, 알파, 인간이 아는 값으로 갈 수 있고. 이번엔 분모가 0일 때 다시 한번 리뷰 0일 때, 이번에는요, 분자가 무한대로 갈 수 있고요, 0으로 갈 수 있고, 알파로 갈 수 있고. 그쵸? 이번엔 분모가 알파일 때, 분모를 인간이 알고 있는 값이 분모일 때, 이때 분자가 무한대로 갈 수 있고요, 다음에 무한수용으로 갈 수 있고요, 다음에는요, 베타라고 할까요? 알파, 베타, 인간이 아는 값들. 됐어요? 이게 다라고. 그런데 이 중에서 누구 빼놓고요, 이 중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거 빼놓고 0분의 0꼴 이 나눗셈 이 두 가지 꼴을 빼놓고는요, 저 두 가지 꼴은 조금 계산해봐야 되는 거죠.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고. 알겠냐? 맞지? 계산해봐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요, 바로 수렴 발산도 알 수 있고요, 수렴하면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있다고. 갈까요? 얘는요, 무한대분의 0은요, 분자가 0이니까 0으로 가겠죠. 그쵸? 나눠 먹을 게 없잖아. 무한대분의 찌찌 다 0으로 갑니다. 그쵸? 그리고 이런 것들을 사실은 극한 계산의 정해법에서, 극한 계산의 제대로 된 해설에서요, 많이 활용한다. 그쵸? 맞아요. 무한대분의 찌찌는 0으로 간다. 0분의 무한대는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얘도 0분의 알파요. 얘도요, 무한대로 발산해요. 그쵸? 물론 알파가 양수면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인데 지금 부호는 관심 없어. 하여튼 발산하고 끝나는 거야. 됐죠? 얘는요,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보자마자 무한대로 발산해요. 보자마자 분자가 0이니까 0이에요. 보자마자 알파분의 베타요. 나머지 7가지 형태는요, 수렴 발산도 알 수 있고, 수렴하는 경우 극한값도 다 알 수 있잖아. 그쵸? 맞아. 따라서 이 두 가지를 학습했었는데, 우리가 이전 수열의 극한에서는요, 요놈만 다뤘다고. 수열의 극한 요놈만 다뤘죠? 그래서 변수가 미세에 있는 경우는요, 차수 비교 기억하죠? 변수가 지수에 있는 경우는요, 미세 절대값이 큰 놈, 누가 더 크냐, 미세 절대값 비교를 통해서 좀 수월수월하게 구했다. 그쵸? 맞죠? 자, 이놈은 0분의 0꼴 어떻게 해요? 추가적으로 함수의 극한에서 어떤 특정 지점으로 갈 때 분모도 0으로 갑니다, 분자도 0으로 갑니다. 그러면요, 그때 분자 분모가 만약에 해당 지점에서 연속이라면 반드시 리미트 x가 예컨대 리미트 x가
특정한 점 A로 갈 때 이게 0분의 0꼴 그러면 분자분모에 반드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마이너스 A라고 하는 인수가 숨어 있으니 그놈을 통분을 하든 아니면 인수분해를 하든 또는 뭡니까? 또는요 유리화를 시키든 찾아서 약분시켜라.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해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쵸? 맞죠? 지금은 그런 계산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이런 이야기야. 자, 이걸 바탕으로 잘 봐. 이제 출발하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그 전에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죠.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이거 먼저 설명 잠깐만 해볼게. 이거는 이미 알고 있어야 돼. 왜냐면 슈어레 극한 때 이미 많이 했었고 함수의 극한 때도요 뭐 별다른 어려움 없이 봐요. fx하고 gx가 만약에 다항식이라고 하자. 다항식. 다항식이야. 다항식이란 얘기는 변수가 미세에 있다는 얘기죠. 그쵸? 즉 차수가 있다는 얘기다. 그쵸? 정신 차리고 차수가 있다는 얘기니까. 자, 무한대 했는데요. 이게 만약에 발산했다는 얘기는 어떻게 돼요? 이 fx의 차수가 더 크다는 얘기 다 알고 있잖아. 얘가 0으로 갔다는 얘기는요 뭡니까? 그때는요 gx의 차수가 더 크다는 이야기 맞아요? 맞아. 얘가 이렇게 k로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했다는 얘기는요 fx와 gx의 차수가 같다는 이야기 이런 정도는 해석이 되겠죠. 그쵸? 맞습니까? 또 만약 얘가 gx가 2차식이야. 잘 들어. 얘가 2차식이야. 문제 2차식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요 이게 만약에 그 값이 5래. 그럼 fx는요 2차식인데 gx는 한번 써볼까? 분모가 x의 제곱. 좋아. 분모가 x의 제곱 빼기 3x 이렇게 얘기하자. 그럼 fx는요 당연히 몇 차일까요? 이거 수렴했으니까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했어요. 2차식이고요. 최고차의 개수는 1분의 5 5x 제곱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 걸 알 수 있겠냐고. 어차피 2차 무한대인데 최고차의 개수 비해서 5가 나왔을 거 아니야. 그쵸? 이렇게 잡아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계산만 열심히 공부했고 그 원리를 알고 있다면요 별로 어렵지 않게 각각의 분자분모의 차수라든가 누가 더 차수가 크니 다음에 동차일 때는요 개수가 어떻게 되니 그런 식들은 충분히 긁어내올 수 있다고. 잠깐 연습 한 번 더. 이거 한번 볼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요 극한 개념이 없으면은요 뭐 응용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개념이 없는 거지 젠장. 그죠? 개념이 없는 거야. 개념. 이거 볼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할까 뭐야? 문제 풀다 나올 거예요. 그쵸? 이렇게 할까요? 네, 이렇게. 이게요 4래요. 4 너무 큰가? 2하래. 자, 이럴 때요 보자마자 x가 무한 들어갑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죠. 그쵸? 근데 수렴했어.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했어. 그쵸?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했다는 얘기는 얘랑 동급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죽어야 되는 거야? 당연히 이런 놈은 존재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존재하지 않는 얘기는 바로 나왔죠. A는 0 돼야겠죠. 그쵸? 방법이 없어. A가 0 돼서를 죽여야 돼. 그래야지만이 동급의 1차 그래야지만이 0이 아닌 값 수렴한다. 이런 거 아니야? 얘 갔어요. 얘 갔죠. 얘는 당연히 0이 돼서 없애야 되겠고 그 다음에 무한대고 이제 1차 레벨이 같은데 2가 됐다는 얘기는 2분의 b가 2란 얘기죠. b는 얼마입니까? 4. 여기까지는 바로 날아가야 된다고. 그러니까는 사실은 식이 하나밖에 없었는데요 이런 수렴 조건이나 이런 우리가 알고 있던 극한의 이해를 바탕으로 어떻게 해요? 미정계수 몇 개요? 2개나 바로 구해냈잖아. 2개나 바로 구해냈잖아. 특히나 뭐 차수나 이런 것들 1차야? 수렴했어 해도 1차. nên 죽어야 돼. 그 다음에 개수비가 이거야? 2분의 4가 2가 돼. 여기까지 C값만 알면 되겠네. 뭐 다른 조건이 있겠죠 문제에서. 그렇게 정형해 먹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수열액한 함수칸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지금 강의는요 이제 이 0분의 0꼴에 관련된 요놈에 관련된 강의를 할까요? 그렇죠? 응? 주목.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요. 선생님이요. 잘 봐. fx 분자를 fx요. 분모를 gx라고 하자. 이렇게 돼 있어. 그렇죠? 응? 그래서 하자. 근데요. 이런 비의 형태인데. 근데 이게 지금 어떤 꼴에 빠졌어요? 주목. 이놈이 이런 상태에서 이놈이요. 잘 봐. 이놈이 근데 k로 수렴했대요. 그렇죠? k라는 값 수렴하고 있어요. 수렴. 자, 1번 이야기다. 1번. 예전에 심화의 형태로도 얼마든지 다룰 수 있는 내용인데 그렇죠? 정확히 이해하세요. 봐요. 자, 이 상태인데 봐요. 이 상태인데. 자, k로 수렴했어요. 봐요. 간다. 리미트 이 상태에서 x가 a로 갈 때요. 일단 분자 fx요. 분자가 0이면 지금 어떤 b의 형태로 수렴했대. 근데 수렴했어. 근데 분자가 0이면 자, 생각해봐요. 이때 극한값이요. a로 갔는데 분자가 0이래. 분자가 0인 것 잘 들어라. 이 모델은 빨간색으로. 분자가 0이다. 이 모델은요 사실은 분자가 0이 어디 있어? 이쪽으로 와봐.
다 살펴봤더니 분자 0이고 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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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 가지가 다잖아. 그렇죠? 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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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세 가지야 다야. 세 가지야 다. 아이씨. 다시. 야, 이거 먼저 하자. 이거 먼저 할게. 1번. 왜냐면은 몸에 좋은 거 맛있는 거는 나중에 남겨놨다가. 자, 이거 먼저 하자. 이거 먼저. 야, 주목. 이거 먼저 할게. 자, 얘가 좀 수렴하고 있는데요. 잘 써라. 씨. 분모가 0이래. 분모가 0. 분모가 0이 파란색으로. 파란색. 이놈으로. 지금 분모의 극한값이 0으로 가고 있대. 그렇죠? 자, 이 비의 형태의 극한값이 지금 K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근데요. 분모가 0으로 가고 있대. 분모가 0으로 가는 건 뭡니까? 지금요. 이런 라인이잖아. 분모가 0으로 가는 거는요. 파란색 이 라인. 자, 이 라인. 파란색 라인. 이게 다야. 이게 다잖아. 그렇죠? 자, 분모가 0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극한값이 수렴하려면은요. 분자가 무한되면 되겠니? 말도 안 되죠. 분자가 0이 아니면 되겠니? 말도 안 되죠. 이해 갔어요? 따라서 분자가 0일 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어? 분모가 0으로 갔습니다. 그래요? 근데 수렴하려면 분자가 무한되면 발산. 알파 0이 아닌 값이어도 발산. 맞아요? 따라서 분모가 0으로 갔습니다. 분자가 0으로 가야지만이 원래는 수렴할 가능성이 있는 거야. 얘가 꼭 수렴한다고. 야, 이건 말이 안 돼. 0분의 0꼴은 다 수렴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치? 그건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는데. 거꾸로 봐요. 잘 들어. 얘가 지금 수렴했대. 수렴했는데 수렴하는 이 식을 갖다 놓고 분모가 0으로 갔다고. 분모가 0으로 갔으면은요. 이게 모든 경우인데 분자가 무한대나 0으로 안 가면은요. 무조건 발산하잖아. 그러니까 수렴했다는 얘기는 여기 빠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쵸? 알겠냐? 따라서 이 상태라면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요. 분자는요 0으로 간다. 맞아 틀려? 이거는 맞습니다. 참이에요. 알겠어? true야. 그럴 수밖에 없어. 자, 어떤 비의 형태로 특정 지역으로 보내봤더니 수렴했대. 그런데 수렴했는데 넣어봤더니 분모의 극한값은 0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수렴하려면 분자의 극한값이 0으로 갈 수밖에 없다. 왜 0으로 안 가면요 무조건 발산이니까. 그래. 알겠어요? 참. 자, 두 번째다. 두 번째는 리미트. 자, 이 상태는 똑같고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이번엔요. 저 분자만 봤어. 분자를 봤더니 분자가 0으로 갔대요. 이런 상태에 빠져 있고 분자가 0으로 갔습니다. 그렇다면요. 분모의 극한값도 0으로 가야 되지 않냐? 자, 이거는요. 틀려요. 주의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틀려. 왜요? 볼까? 빨간색. 이거 빨간색. 자, 분자가 0으로 갔습니다. 분자가 0으로 가는 건요. 요것 요 세 가지. 요 라인이야. 요 라인. 맞아요? 맞아. 근데 봐. 주목해라. 정신 차리고. 분자가 0으로 갔습니다. 분모가 무한대로 가든 0으로 가든 알파로 가든 일단 무한대로 가도 0으로 수렴하잖아. 알파로 가도 분자가 0이니까 0으로 수렴하지. 맞아요? 맞아. 물론 얘는요.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어요. 그쵸? 중요한 사실은요. 분자가 0으로 갔습니다. 분자가 0이야. 분모가 꼭 0이 돼야지 수렴한다는 보장이 있다. 이건 아닌 거예요. 알겠어요? 틀렸죠? 왜요? 얘가 0으로 안 가도 얘가 무한대로 가도 무한대분의 0으로 수렴하잖아. 얘가 만약에 0으로 안 가도 알파로 가도 알파분의 0으로 수렴하잖아. 이해 갔죠? 그러니까 이건 틀린 거라고. 그러면 여기에 뭐가 추가가 돼야 돼? 여기에 자 분자가 0으로 갔습니다. 이런 상태인데 분자가 0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요. K가 뭐가 아니어야 돼? 0이 아니어야 돼. 그리고 엔드 K가 0이 아니어야 돼. 0이 아닌 값을 수렴해요. 분자가 0으로 갔습니다. 0이 아닌 값을 수렴했어. 그렇다면은 분모가 0으로 가냐? 예. 요렇게 해서 요렇게 물으면 그러면은요 참이에요. 알겠어? 그러니까 이 말이 들어가야 참인 거야. 알겠죠? 이해 갔죠? 왜? 봐. 이번엔 분자가 0으로 갔습니다. 분자가 0으로 가는 건 이게 모든 케이스 다인데 다잖아. 근데 하여튼 K가 수렴했는데 0으로 수렴하진 않았대. K가 0이 아니라 0으로 수렴하진 않았대. 그러면요 이런 케이스 아니죠. 이런 케이스도 아니죠. 0으로 수렴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여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분자가 0으로 갔다. 근데 0으로 수렴하지 않았어? 그럼 분모가 0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요렇게 해야 참이 되는 거 알겠죠? 이해해라. 이해됐지? 저 형태 정리 주목 정리합시다. 정리는 다음 같아요. 다시 한번 0분의 0꼴에서 자 어떤 특정 지점을 보냈을 때 극한값이 수렴했어요. 그렇죠? 수렴했어. 자 이때 수렴했을 때 주목
분모의 극한값이 0으로 갑니다. 그러면요 수렴했어요. 그럼 당연히 분자는 0으로 가야 돼. 왜? 0분의 0 아닌 수는요 무조건 발산이니까. 알겠어요? 0분의 무한대 발산. 그냥 바로 암기하지 말고 이해해라. 0분의 무한대 발산, 0분의 알파도 발산. 분모가 0으로 갔습니다. 분자가 0으로 가야지만 수렴하겠죠. 1번은 그냥 참이야. 알겠어요? 이해 갔죠? 이해해. 아무것도 아니야. 저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자, 다음에 이제 저런 상태 수렴했습니다. 수렴했는데 이렇게 물어. 수렴했는데 수렴한데 근데 이번엔요 분자의 극한값이 0으로 갔습니다. 저런 상태 분자가 0으로 갔어요. 그러면요 분모가 0으로 꼭 가야 되는 거야? 그건 아니지. 왜요? 분자가 0으로 갔을 때 분모가 무한대더라도 0으로 수렴. 분모가 알파더라도 알파분의 0, 0으로 수렴. 0분의 0도 0으로 수렴할 수 있잖아. 젠장. 그쵸? 그러니까 그럴 때에는 이 상태에서 분자가 0으로 갔습니다. 분모가 0으로 간다고 꼭 반드시 말할 수는 없는 것. 알겠어요? 말할 수는 없어. 말할 수 없어. 그러니까 틀렸어. 뭐가 들어가야 돼? 이 얘기가 들어가야 돼. 자, 저 상태에서 분자가 0으로 갔습니다. 근데요 수렴값이 0으로 수렴하진 않았어. 분자가 0으로 갔는데 0으로 수렴하지 않았어? 분자가 0으로 갔는데 0으로 수렴하지 않았어? 그러면 여기 걸릴 수밖에 없잖아. 그쵸? 그러면 분자가 0으로 갔습니다. 0으로 수렴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분모도 0으로 가야겠다. 이해 갔냐? 이 라인에 걸렸으니까. 됐죠? 1달러. 정리합니다. 그렇군요. 좋아요. 자, 이거 하나 하고요. 다음에 이제 요거 정리됐죠? 그러니까 요러한 조건 때문에 이러한 식에서 우리가 조건식을 더 긁어내올 수 있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요 두 가지를 반드시 이해하세요. 이거 틀리는 것, 맞는 것, 심화 이해. 이 말이 있어야만 참이 된다는 것. 언제요? 분자가 0이 됐습니다. 그죠? 그때는요. 분모가 0이 아니어도 수렴할 수 있잖아. 그죠? 알파분의 0도 0이고 무한대분의 0도 0이고 그러니까 반드시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한다는 조건이 더 있어야지만이 분모가 0으로 수렴한다. 알겠어요? 그게 참이야. 빨간색 라인이 참이라고. 이해 갔죠? 지운다. 자, 이렇게 이런 거 하나 추가해 놓고요. 하나 더. 자, 이미 앞서 배웠었던 샌드위치 법칙이요. 이 샌드위치 법칙에 관련돼서 잠깐 언급해 줄게. 앞으로 부등식이 뜨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극한 나오면 샌드위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게 우리가 무한대로 갈 때만 좀 얘기했었잖아. 기억나나? 잘 봐. 샌드위치 법칙 이런 거죠. 자, 좋아요. 봐. fx 이제 함수로 얘기해 줄게. gx요. 원래 함수 얘기했었나? 그때도? 하여튼 뭐 좋아요. fx하고 gx하고 h 이렇게 할까요? gx하고 hx fgh 차례대로 하자. 이렇게 했을 때 함수가 원래 다 이렇게 크대. 그죠? 그러니까 커. 그때 여기다 이제 리미트를 붙여주면 어떻게 리미트? 이제 무한대로 하는 거는요. 무한대로 하는 건 이건 뭐야? 수열의 극한이나 함수의 극한이야. 그쵸? 수열의 극한 때도 했었고 심화이해까지 다 다뤘어. 그쵸? 그러니까 부등식 그 다음에 극한 이렇게 할 때요. 가까이 것들이 수렴한다면 어떻게 돼요? 이 부등식이 깨지지 않고 뭐가 추가됩니까? 여기에 등호가 추가된다는 사실. 이게요. 그쵸?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바로 쓰는 게 아니죠. 이런 상태에서요. 여기 있던 fx 요놈이요. 그 값이 알파로 가고요. 여기 있던 hx 요놈도 알파로 갈 때 이때 사이에 찡긴 놈 이놈도요. 이런 상태야만이 돼. 이게 다르면 안 된다. 알겠냐? 뛰어놀 공간이 있으면 안 돼. 얘가 뛰어놀 공간이 있으면 안 돼. 정확히 같은 값으로 갈 때만 얘가 수렴한다. 알파로 수렴한다고 확신할 수가 있는 거야. 이것이 딱 사이에 찡겨서 이 값과 이 값이 딱 같을 때 그림 한번 그려볼까? 자, 알파 해서요. 자, 여기 있던 fx요. fx가 이렇게 알파로 수렴해 무한대로 갈 때. 그렇죠? 이 노란색이 y = fx. 다음에 빨간색 hx는요. 무한대로 갈 때요. 알파로 수렴해. 그렇죠? 수렴하잖아. 그렇죠? 이게 y = hx. 그럼 파란색은요. 파란색 y = gx는요. 얘랑 사이에 있으니까요. 신나 놀다가 이게 지금 다 알파로 가니까 얘는요. 놀 공간이 이 사이에 있어서 이거 방법이 없어. 그죠? 방법이 없어. 따라서 얘는요. 알파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이게 샌드위치 법칙이야. 요게 약간의 인간이 아는 만큼의 차이만 있어도요. 요 안에서 뭐 할 수 있다고요? gx가 진동 발산할 수 있으니까 진동 발산할 수도 있어. 주의해야 돼. 알겠냐? 차이가 없어야 돼. 다 이 알파로 같아야 된다고. 그때만 샌드위치 법칙이 적용이 가능하다. 알겠어요? 이 값과 이 값이 차이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돼. 없어야 돼. 특정적으로 갈 때 하나씩 나갈 때 그때 얘는요. 사이에 찡겨서 알파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샌드위치 법칙이었었는데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미 다 설명했고 자 이거 지워버리고요. 자 이게
수열의 극한일 때는 변수가 n 이퀄 무한대로밖에 없었었는데 과연 함수의 극한에서도 성립하냐 이거야. 함수의 극한에서도. 그렇죠? 차이점은 뭡니까? 특정 지점으로 보낼 때를 얘기해 볼게요. 예, 성립합니다. 즉 이 상태에서요. 잘 봐. 예를 들어 선생님이요. 예를 들어 이렇게 알파로 알파 여기 있냐? A로 좋아. A. 이렇게 특정한 지점으로 보낼 때도요. 이러한 샌드위치 법칙이 적용되냐 이거야. 특정한 지점일 때도 샌드위치 법칙이 적용되냐? 예, 적용됩니다. 알겠어요? 적용돼. 그래서 요 그림 하나를 추가로 그려 놓을게요. 그렇죠? 아니 마이너스 무한대는 저쪽 반대 방향으로 그리면 되는 거니까는 그림 하나 그리면 되겠고. 그렇지? 마이너스 무한대는 안 다룰게.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요. 방향은 반대로 이렇게 특정 지점을 보내주면요. 샌드위치 법칙이 적용되잖아. 이제 특정한 지점을 보낼 때 이때는요. 다음 같아요. 아, 선생님이 그림 한번 그려보면 자 이게 x 이퀄 알파가 있습니다. 아, A죠. 쏘리. 알파랑 헷갈리니까 선생님이 이걸요. 필기했냐? 이거를 T? 좋아. K T나게 K x 이퀄 K 그 지점이 있어요. K인 점 있어. 그쵸? K인 점이 있어서 K일 때요. 알파를 여기다 잡을까? 알파 딱 잡아놓고요. 그쵸? 이 그래프를 기억해도 선생님 이걸 만족하면서요. 극한값 이렇게 될 때 샌드위치 적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봐요. 잘 봐. 일단 선생님이 노란색 그래프요. 그쵸? fx 그래프는요. 그러니까 fx 그래프는요. 알파로 가야 되는 거니까 잘 들어. K로 갈 때 잘 들어라. 좌극한도 알파로 가고요. 우극한도 알파로 이렇게 갈 수 있죠. 먼저 얘를 먼저 그린 거야. y는 fx. 그쵸? 하나 그려놓으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다음에 선생님이요. 빨간색 y = hx요. 지금 알파로 가야 되는 거니까 샌드위치 법칙 이 얘를 그려주는 거야. 야 좌극한도 알파로 가야겠죠? 우극한도 알파로 가야겠죠? 그래야지만이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니까 알파로. 알겠어? 이 이야기는 요놈의 K로 갈 때 좌극한과 우극한이 알파로 가고 있잖아. 이 이야기는요. 요놈이 K로 갈 때 좌극한과 우극한이 알파로 가고 있잖아. 이해 갔죠? 요놈이요. 알파로 파란색이요. 예. K의 좌극한이다. 좌극한. 막 신나 막 놀다가요. 점점 놀 공간이 줄어드는 거야. 젠장 이 사이에 찡길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좌극한도 알파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K 좌극한도 알파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우가 이쪽은 공간이 넓어요. 와 막 놀다가 근데 점점 어떻게 돼요? 이게 놀 공간이 없잖아. 젠장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의 K 우극한도 알파로 갈 수밖에 없으니 샌드위치 법칙이 성립한다. 이거죠. 그렇죠? 선생님 K 콜 알파 할 때 이게 늘 함수값이 더 크니까 함수값은요? 잡아주면 돼. 마음대로. 어떻게 해요? 노란색 fx 함수값은 이렇게 잡을까요? 파란색 그 위에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잡을까요? 함수값 존재하는 거. 그쵸? 모든 x 성립한다고 했을 때. 그쵸? hx도 잡을까요? 그러면요 모든 x에 항상 빨간색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파란색, 그 다음에 노란색 맞잖아. 그쵸? 맞아? 그 다음에 x 이퀄 k인 지점에서 좌극한 우극한이요. 요렇게 같아가지고 이렇게 한 점으로 가고 있다면 사이에 찡긴 그러한 함수는요. 이래 될 수밖에 없다. 됐어요? 요 그림을 추가적으로 정리해 둡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샌드위치 법칙이 무한대로 갈 때건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건 또는 뭡니까? 어떤 특정한 지점을 할 때까지도 성립한다는 것 때문에 정리했어. 심화이해. 됐어요? 자 하나 더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극한 이제 함수 극한일 때 이건 또 앞서 했던 얘기인데 정리만 할게.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있는데 잘 들어. x가 a로 갈 때 fx요. 그쵸? 다시 한번 마무리. 얘가 잘 들어. 얘가 이 fx라는 함수가 어디에서요? x 이퀄 a인 점에서요. 연속일 때 알고 있죠? 이 점에서 fx가 연속일 때는요. 극한값이 곧 함수값이다. 이렇게 해서 좌극한 우극한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언제? 다 되는 게 아니야. 요 놈이요. 해당 지점에서 연속일 때만. 원래는 특정 지점으로 보낼 때 항상 좌극한 우극한을 따져야 되는 건데 이 시험에서 제가 연속함수야. 그러면 좌극한 우극한 따질 필요가 없이 바로 함수값이 극한값이다. 이해갔어? 원래 했던 내용이죠. 그쵸? 이거를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문제 풀 때 대충 다 넣는 게 아니라 얘가 이 점에서 연속인 게 확실해야지만이 함수값이고 극한값 좌극한 우극한 따질 필요가 없이 바로 함수값으로 극한값을 구해준다는 것 잊지 마세요. 이걸 활용하는 문제들도 있으니까. 알겠죠? 그리고 이분을요 좀 디테일하지 못하게 잘못 출제된 문제도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두라. 이상의 기본적인 함수의 극한의 이해를 바탕으로 저런 0분의 0꼴 무한대꼴을 이용한 미정계수의 결정 중요하다. 다음에 샌드위치 법칙의 특정 지점을 올 때도 성립하네. 그거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맨 마지막 자 주어진 어떤 특정 지점을 보낼 때 앞서 강의에 썼었죠? 예, 그 주어진 함수가
지점에서 연속이라면요 좌극한 우극한 따질 필요가 없이 해당 지점의 함수값이 곧 뭐다? 극한값이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